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상혁 의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2021년 마지막 여의도 펀치 시작해 보려 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적어도 상대에 대한 직접 저격은 자제했던 두 대선 후보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상대를 향해서 자격이 없다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건데요. 자격 논쟁 얘기로 여의도 펀치 첫 번째 얘기 풀어보려 합니다. 이 자격 논쟁의 중심에는 토론이 있습니다. 정책 토론을 하자 일찌감치 이재명 후보가 먼저 제안을 했는데 윤석열 후보 대답은 당신은 토론할 자격이 안 된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해보려 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누가 윤석열 후보에게 그런 자격을 판단할 근거를 주신 거죠? 그런 권한을 주신 거죠?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좀 놀랍고 의아했었는데요. 결국은 모든 것이 세상이 검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검찰에 익숙해진 그런 사고관, 그런 세계관이 반영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대선 후보가 결정되었을 때 윤석열 후보가 오히려 공격적으로 토론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16차례 TV 토론이 있었었는데 많은 사람들의 예상보다 윤석열 후보가 TV 토론을 굉장히 잘 하셨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격적으로 그리고 또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시대 상황에 비추어서 이 토론을 적극적으로 좀 제안을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최근에 특히 이 김건희 씨 문제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또 장모가 실형으로 또 법원 판결이 있고 이런 본부장 비리가 좀 본격화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은폐하기 위해서라도 이 토론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결국 그 반사 이익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지금 3%, 좀 전에도 나왔지만 3프로 TV 같이 원래 같으면 이 연합뉴스에서 나와서 TV 토론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유튜브 방송이 조회수가 지금 300만 건이 됐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곳으로 오히려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가고 있는데요. 결국은 국민들께서는 후보자들을 제대로 알고 검증하기 위해서 그런 토론의 자리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여론조사, KSY 여론조사 보니까 60% 이상의 국민들이 빨리 TV 토론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런 거로 볼 때 빨리 윤석열 후보가 자격 운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토론에 적극적으로 어떤 분들은 아직 공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론을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완성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증권거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양 후보들이 공의 발표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부터 함께 토론하고 국민들께 공론의 장에서 검증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 가리켜서 이 토론을 피하는 것은 정치를 안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 할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도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자격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통령 자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시대 정신은 법치와 공정 이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다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정책 토론 자꾸 강조하시지만 중간에 말을 자꾸 바꾼단 말이에요. 정책이 왔다 갔다 하니까 뭐를 가지고 토론해야 될 것인가, 어느 게 진짜 진심인가를 알아야 되는 상황이죠. 부동산만 해도 양도세 깎아주겠다, 종부세 유예하겠다, 이런 정책을 펴는 듯 하다가 또 국토 보유세만 하더라도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안 하겠다, 그거 하셨다가 어제는 또 토지 이득 배당 금제 이걸 또 시행하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내용은 문패는 바뀌었지만 내용은 그대로 부동산 관련해서 미실현 이익을 세금 매기겠다 이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정책을 토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정책이 세팅이 돼야 되고 지금 법적으로도 그 3번 이상 하게 돼 있고 선거운동 기간에 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고 지금은 어떤 때이냐? 왔다 갔다 하는 본인의 정책을 빨리 정착시키고 메타버스도 하셨지 않습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사람들의 얘기를 충분히 경청해서 그걸 정책에 반영하는 단계에 필요한 것이지 지금 바로 토론부터 하자 이건 마땅하지가 않고 또 토론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3프로 TV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다음에 방송기자클럽 토론 이런 것도 쭉 있었지 않습니까?
토론의 방식이 1대1 토론이 아니고 이 기자들하고 하거나 참여자들하고 하는 부분이 다른 것이지 토론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법대로 하면 됩니다. 예, 이 토론은 또 상대성이 있는 부분인데 이 토론에 있어서 과연 이재명 후보는 확실한 우위에 또 서 있는 것일까? 윤석열 후보는 무조건 불리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또 견해들이 많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16회 국민의힘 토론회 하면서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아주 우위에 있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상당히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 토론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그런 정책이 오락가락한다. 그러면은 나와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뭐 미디어 오늘에서 평가 기사를 보니까 이 윤석열 후보 때문에 뭐 지상파를 비롯한 많은 방송국이 부글부글 끓는다. 출연을 섭외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기사도 봤습니다. 3프로 TV가 지금 300만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정호윤 앵커가 진행하시는 연합뉴스 TV에서 이런 자리에서 토론을 하면 시청률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빨리 그런 부분들 토론에서 뭐 공박하실 내용이 있으면 그런 장에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대통령의 자격 문제에 있어서 저는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이 나라의 국격에 맞는 국정 운영 능력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것의 바탕은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소통은 바로 후보자일 경우에는 이 TV 토론을 통해서 검증받고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은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 원칙대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 토론이랑 특검을 결부시켜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특검을 해야지 토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선대위의 지배적인 의견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특검을 지금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도 아까 법치와 공정이라는 측면하고 똑같거든요. 이게 특검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처음에는 뭐 특검 좀 부인하는 듯 하다가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조건 없이 특검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대로 조건 없이 특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지율이 조금 오르니까 이런저런 조건들이 들어가는 거죠. 부산저축은행 같이 해야 된다 등등. 그다음에 그 일반 특검이 아니고 상설 특검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당의 입장도 있고 왔다 갔다 하니까 공격을 하고 공박을 하려 해도 타겟이 정해져 있어야 공격을 할 텐데 계속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특검에 관련해서도 입장을 분명하게 만들어 주셔야 될 것이고 이게 이제 특검의 대장동과 관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장동 관련해서 본인이 설계자라고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유동규 본부장이 실무자고 본인이 설계자라고 얘기하셨다가 지금 또 입장이 바뀌어서 실무자에 대해 알아서 했고 난 잘 모르겠다. 이런 쪽으로 입장이 바뀌셨고 게다가 얼마 전에 돌아오신 그 김문기 처장의 경우는 난 모르는 사람이라고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토론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특검을 받겠다고 하고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토론이 들어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유권자 입장에서는 뭐 이런 조건들은 다 차치하고 두 후보가 좀 날카로운 정책들 앞으로 5년 뒤에 우리 비전을 얘기하면서 그런 토론회장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정치권은 특히 대선에서 이렇게 복잡한 실타래처럼 얽혀 있다 보니까 이 하나하나 좀 풀어야 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오늘 보면 뭐 보수 언론, 보수 신문에서도 빨리 토론을 좀 많이 해라 뭐 이런 기사들이 많았었고 오늘 기사에는 뭐 우리 윤석열 후보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침대 축구하는 거 아니냐 이런 표현도 제가 봤습니다. 결국 그러면서 누워서는 골을 넣을 수 없다 이런 제안까지도 있던데요. 좀 예.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윤석열 후보가 말씀하셨던 것 중에 뭐 중범죄자와는 토론할 수 없다라는 듣고 저는 맨 처음에는 본인 얘기를 하신 줄 알았어요. 본인이 최근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모가 실형 판결도 받고 여러 가지 본부장 비리라고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으니까 좀 그런 자세, 그런 상황에서는 토론을 나올 수 없다라는 얘기를 본인 얘기를 하신 줄 알았더니 그걸 이재명 후보에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이게 전형적인 특수부 검사의 세계관이다. 세상을 범죄자와 비범죄자로 보는 것. 아니 지금 원내대표 같은 경우,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로 뭐 울산에서 비리 문제 때문에 당에서 저희들이 고발도 하고 했지만 원내대표 회담하는데 저희들이 무슨 조건 걸고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결국 지금 토론을 피하시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결국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이 윤석열 후보 자체가 좀 지지율이 급락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네거티브 공세로 기조를 좀 전환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도 얼마 전까지는 좀 이재명 후보를 직접 거론하는 일은 없었는데 아마 전략적 방향이 그렇게 좀 선회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분석도 됩니다. 예, 이번 주제에 대해서는 박성규 의원께 마지막 반론 기회를 드리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후보 본인에 대해서 얼마나 그 공격할 게 없으면은 후보 배우자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계시거든요. 윤석열 후보 본인에 대한 비판은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하고 배우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본인의 문제들이 20가지도 넘게 의혹을 저도 제기했고 많은 언론들이 제기를 해놓고 있는데 사과는 딱 하나를 했습니다. 아들 중에서도 그 도박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앞으로 철저히 교육시키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도박을 빼고 뭐 성매매 의혹 이런 데 대해서는 자식이 아니라고 하니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퉁치고 넘어갔거든요. 예. 나머지 20개에 대해 전혀 반성하는 이런 사과의 말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좀 해주신 다음에 토론이 진행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왜 자꾸 우리 후보는 문제 없는데 후보 배우자만 자꾸 공격을 하냐 이 부분도 사실 민주당도 전략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뭐 본부장의 그 본인, 부인, 그다음에 장모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본부아의 문제가 있다. 본인, 배우자 그리고 아들 문제까지 얽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깨끗이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예. 우리 캠프 뭐 정책이 준비 안 됐다는 말씀은 그건 사실과 다르고 최근에 부동산 정책, 경제 정책 뭐 다 내놨고요. 예. 사실 정책에 대한 준비는 충분히 우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그 전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정책 토론 안 들어가는 것이고 정책 토론을 꼭 1대1로 이렇게 토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법도 없습니다. 기자들하고 전문가들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주제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어 보여주세요. 네, 앞서서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오늘이 여의도 펀치 올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마지막 주제어로 뭘 할지 생각을 하다가 승부처라고 골라봤습니다. 대선 레이스의 이 한복판에서 올 한 해를 결산하고 전국을 전망하는 의미로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두 분이 보는 승부처는 무엇일지 저희가 미리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박상혁 의원은 어떤 것을 승부처로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부장 비리와 또 이와 관련된 최근에 당내 국민의힘 내홍 그리고 후보 교체론을 먼저 중요한 승부처, 중요한 앞으로의 좀 제기되는 이슈가 아닐까 지금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윤석열 후보 본인이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고발 사건, 청부 고발 사건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저축은행 관련된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인 문제는 제가 여기서 하나하나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이 대체 뭘 사과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과를 통해서 국민들이 오히려 더 분노를 하셨고 예. 장모는 실형 받으신 건 맞고 또 오늘도 여러 가지 그 처가에 관련된 사업과 관련된 의혹들이 좀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드러날수록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체 능력도 굉장히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 당 내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원장 사퇴 문제를 중심으로 한 이 내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논의가 벌써 시작되었고 그런 문제 제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의 우호적인 여러 보수 유튜버들도 그런 문제들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하나의 후보가 일단 교체가 되면 굉장히 상황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하나의 앞으로 남은 70여일간의 중요한 좀 승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승부처를 언급하시면서 아주 점잖은 표정과 말투로 맹공을
가하셨습니다. 이 본부장 윤석열 후보 본인 부인 장모에 대한 위기 관리 능력을 언급을 하셨고 현재 이준석 대표를 축으로 한 국민의힘 선대위의 이른바 이 네 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본인 부인 장모라고 하는데 본인의 문제는 거의 지금 없는 상황이고 장모와 그 부인에 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김건희 여사가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보도 자료를 내서 의혹이 제기되던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예. 하나하나 설명하는 자료를 또 냈습니다.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설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크게 리스크는 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후보 교체론 우리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얘기 저는 우리 당에서 나오는 건 들어보지도 못했고 차라리 대표 교체로는 나와도 후보 교체로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위기 뭐 있겠죠. 당연히 선거 때까지는 한 두어 번 정도 출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본인의 위기가 없기 때문에 본인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잘 정비될 것이고 지금 또 아침에 매일 7시에 본인이 직접 본부장 회의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게 이제 이번 주를 지나면서 정돈이 되고 나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선거제를 몰입할 수 있을 것이다. 크게 리스크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셔서 제가 좀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보 교체로는 없고 대표 교체로는 있기도 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좀 무게중심을 두고 봐야 될까요? 예, 그 대표 문제에 관해서 우리 내부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이 있고요. 초선 의원들도 모여서 의총을 개최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용 말씀하셨는데 저희 다른 리스크는 하나도 없고 이 문제만 정리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선거제를 몰입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후보 교체론 얘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여건상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예. 결국 후보 교체론을 누가 지금 어떤 의원들이 많이 주장한다기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준석 후보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할 정도로 그런 부분이 지금 저변에 이제 깔려 있는 것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지만 그런 것이 질문으로 들어올 만큼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국민의힘 내부 그리고 또 국민의힘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있는 것이 아니겠냐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박 의원님 추측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내부나 지지자들 사이에서 후보 교체론에 나온 건 제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항이고요. 네. 일부 언론과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렇게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프레임으로 가져가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제 박수영 의원은 이번 대선 레이스에 남아있는 승부처를 어디로 꼽으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그 후보 본인, 이재명 후보 본인과 관련된 대장동 백현동이라고 하는 단군 이래 최대 게이트. 이게 지금 수사가 윗선으로 올라가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유동규 본부장은 구속이 됐지만 그 밑에 유한기, 그다음에 김문기 두 분은 또 안타깝게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셔서 이 검찰의 수사가 꼬리 자르기로 가고 있지 않느냐. 따라서 검찰이 수사 방향을 틀든지 아니면 특검을 통해서 이 윗선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그 황무성 사장의 녹음 파일을 보면 황 사장을 사퇴시키는 이 강압적인 게 나오는데 배후에 정진상과 이재명 시장이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무성 사장의 사퇴가 대장석 사태의 시작입니다. 그분은 초과 이익을 성남시가 환수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분인데 이분을 잘라내고 초과 이익을 민간이 다 가져간 그 설계가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배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면 차라리 민주당에서 후보 사퇴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차라리 민주당에서 사퇴가 나올 수 있다. 좀 전에 그건 뭐 특검 얘기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데요. 좀 전에 뭐 다른 대담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이 특검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또 이재명 후보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수사의 그 대상과 그리고 특별검사 임명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자의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서는 상설 특검에 준해서 임명을 하고 수사 대상 같은 경우도 이것에 문제가 된 최초의 이 시드머니를 이 화천대유 사건에 가져온 이 부산저축은행의 부정한 대출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리고 거기에 당시에 주임 검사였던 우리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함께 같이 봐야만 이 화천대유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 때문에 함께
특별검사의 특검의 대상이 돼야 된다 이런 문제를 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아시는 거고 여러 차례 방송에서 나왔던 것처럼 빨리 이런 문제들은 특검을 하면 됩니다. 더 이상 뭐 이상한 전제 조건이나 그리고 불필요하게 논란을 일으키지 마시고요. 함께 수사를 통해서 빨리 국민들께 이 화천대유 사건의 뭐 명명백백한 진실이 드러나야 될 것이고 지금 좀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소환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밖에도 여러 지금 관련자들이 있습니다. 왜 전 그 민정수석이었다 국회의원이었다 사퇴하신 우리 국민의힘 의원도 왜 이렇게 소환이 지지부진한 것인지 그리고 국민의힘과 관련된 많은 또 인사들 그리고 전 검찰의 인사들은 왜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진행이 안 되는지 이런 문제들도 빨리 좀 검찰에서도 속도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회자 입장에서요, 굉장히 중립적인 위치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두 분 말씀 이렇게 쭉 듣다 보면 지금의 이 대장동 개발 의혹, 뭐 민주당에서는 화천대유 사건이라고 언급을 합니다만 이것이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은 의견이 같은데 이 방법을 어떻게 풀 것이냐, 특검까지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에 대해서 조건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권에서 과연 진실 규명이 먼저인지 아니면 이 사건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쪽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이것에 대해서 무게중심이 더 쏠려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좀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핵심이거든요. 방금 조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께서 분명히 조건 없는 특검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지율이 떨어질 때. 근데 지지율이 올라오니까 자꾸 조건을 붙여서 조건 싸움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아니고 조건 없이 하겠다고 했으면 조건 없이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부산저축은행이라는 조건을 뒤에 이제 붙이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부산저축은행 오케이, 쌍특검하자. 2개의 특검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저축은행 조사를 하면 되는데 부산저축은행 법안을 민주당에서 안 내고 계시거든요. 특검 법안을. 뭐 우리 박상희 의원 잘 아시겠습니다만 법사위의 법안 우리가 내고 이재명 특검 그러면 부산저축은행 특검을 내서 둘을 합쳐서 법사위 대안을 만들든지 아니면 2개의 법안으로 2개의 특검을 진행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법안을 먼저 내셔야 됩니다. 그러놓고 조건 없이 하겠다고 이재명 후보는 득표하러 다니시고 우리 민주당에서는 조건을 자꾸 걸고 이렇게 이중 플레이를 하시니까 진행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특검 문제가 나왔을 때도 저희들이 얘기를 드렸었는데 특검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수사와는 다르게 이 특별검사가 수사 대상을 좀 정해야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우혹이 있기 때문에 빨리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대로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검찰 수사를 해보니 아직 여러 가지 문제들이 풀리지가 않는다. 특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곽상도 전 의원 그리고 많은 검찰 관계자들, 그 화천대유에서부터 많은 고문료를 받았던 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이런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보고 국민들이 납득을 좀 못하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도 부산저축은행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서 저는 수사 대상의 문제들은 이제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결국 특별검사를 어떻게 임명할 것이냐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니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이미 법이 있는 상설특검에 준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면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설특검법이라는 그 내용을 잘 보시면 7명의 추천위원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그중에 4명이 민주당 쪽 분이고요. 2명이 우리 쪽 사람이고 한 분은 대한변협회장 중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7대3 내지는 7명 중에서 4대3 또는 4대2로 가기 때문에 민주당이 원하는 분이 특별검사가 되는데 그게 국민이 바라는 거냐. 왜냐하면 이 의혹은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에서 시작된 것이면 그 의혹을 가진 사람이 그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특검을 추천해야 되고 그게 지난 정부 수립 이후에 있었던 13번의 특검에서 계속됐던 방식입니다. 의혹이나 혐의를 받고 있는 쪽이 아니라 상대방 쪽에 추천해야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만약에 그게 문제면 특검 2개 가면 됩니다. 부산저축은행 특검 따로 가고요. 이재명 게이트 특검 따로 가면 되는 것이죠.
그게 그 자체가 특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좀 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상설특검이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 그런 논란 자체를 여러 가지 있을 때마다 뭐 이런 것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하나 정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빨리 국민의힘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특검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좀 토론과 협상에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검에 대한 협상은 저희가 100% 응하고 있고요. 특검 협상 계속 하자고 얘기한 게 저희 당이고 예. 이제 오늘사 조금 움직임이 있어서 한번 뭐 만난다고 하는데 이 검찰의 문제점은 우리 두 사람이 다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곽상도 의원은 뭐 소환도 안 했다고 그랬는데 곽상도는 소환했고요. 진짜 소환 안 한 사람은 정진상 실장입니다. 예. 7가지 의혹을 저희가 제기하고 증명서, 결제한 문서 전부 제기했는데 이분은 계속 소환의 날짜를 미루고 있고 검찰이 소환 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핵심 관계자를 소환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승부처 얘기하다가 특검으로 흘러왔고요. 특검을 정말 좁히기 어려운 견해차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마지막 올해 여의도 펀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상혁 의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